징동하고 알리바바랑 핑하니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가족력을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족 서비스를 하잖아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나 이런 거를 이제 뭐 신약 개발 회사들하고도 이제 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회사들하고도 이제 이런 사업 부분이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이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나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조금 더 넓혀보는 시간이죠.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토크 주제는요. 토크 주제도 역시나 AI 관련된 기술 관련된 주제인데요. 중국의 AI가 바꾸는 의료 현장, 중국의 AI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AI 헬스케어는 뭐 기술 유출돼서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네. 중국이 굉장히 선진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이제 저희가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이 원격 의료에 관련된 이슈가 맞아요. 많았는데 그쵸. 한국은 아직도 제도권의 허들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지 잘 못하고 안 되고 있는데 있죠.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아주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나라는 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좀 활성화되나 싶었는데 아직 좀 가로막혀서 못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또 인구도 굉장히 많고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엄청나죠. 땅도 크고 하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어차피 이런 기술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중국의 AI 헬스케어 시장이 현재 어떤 현황인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은 네. 이제 AI 헬스케어 시장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의료 관련, 제약 관련, 바이오 관련 이제 이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이제 의료보험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같이 의료보험,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80%가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의 이제 보장이 80%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료가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2%고요, 임금에. 굉장히 좋네요. 그다음에 네. 기업이 부담하는 게 6%인데 이거는 도시별로 좀 상이는 합니다. 이제 북경, 뭐 강주, 상해 이제 일선 도시에서도 이제 소득 수준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6%에서 한 8% 정도 이제 좀 도시별로 다르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기업이 더 부담을 하는 거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률이 적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2% 내가 이제 납부하는 그 건강의료보험료가 이 본인의 의료보험 카드에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거는 기업에서 부담한 그 부분에서 이제 혜택을 받는 거고요. 개인이 이제 그 카드에 적립이 된 거는 내가 약을 사거나 아니면 뭐 건강기능식품을 처방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 계좌에서 이게 디스카운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에서 이거를 가족 간에 통합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적립된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젊은 세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내가 우리 부모님이 약을 짓는데도 비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이 AI 이제 그룹들이 그 혜택을 본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중국도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미국이나 이제 서방 국가들은 거의 개인 보험 위주로 좀 되어 있고 저희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PD님도 이제 예전에 캐나다에 계실 때 의료보험 관련해서 병원에 가셨을 때 엄청 몇백만 원이 깨지셨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국이나 이런 중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좀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서방 국가 같은 경우는 민영보험이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영보험에서도 아무래도 보장제도는 많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소득 대비 좀 부담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근데 이게 아시아 국가는 전반적으로 좀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러운 거는 중국은 건강보험료가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제 300%라는 이제 상한선이 있고요. 도시 임금에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2%를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 돼도 5천만 원이 되든 그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요? 개인 입장에서는. 네. 중국에서 유학하셨
있잖아요. 네네네. 대학교 나오시고 유학생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중국도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기는 네. 했는데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네. 외국인은 모든 비용의 2배를 냈습니다. 아이고. 예를 들면 네. 관광을 하든 어디를 가든 간에 음. 외국인은 당시에는 모든 비용을 2배를 냈는데 현재에는 아마 중국에 가는 유학생분들도 아마 그 거주증이나 뭐 이런 발급받는 분들에 한해서 뭔가 혜택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한국 분들도 보통 자기의 본인의 사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고 그렇군요. 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한국 가서 건강보험 이제 건강 이제 검진을 받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자, 유학생들에게는 좀 박하지만 그래도 중국과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표적인 중국의 이제 AI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또 워낙 많고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AI로 통한 헬스케어 기업들 어디가 좀 각광받고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19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이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징동 헬스케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 건강 헬스케어가 네. 있고 아마 중국을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핑안 국다타라고 이제 또 핑안보험 밑에 있는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총 3개인데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저는 향후에 굉장히 이제 더 성장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 한번 자료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볼까요? 네.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다들 제미나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제미나이랑 챗GPT가 이제 단점이 중국 정보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지가 않아서 네. 제가 자료는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데 네. 제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이 물류 회사의 이제 물류 트럭에다가 이제 이 로고를 넣어줬는데 기가 막히네요. 징동그룹이 저희가 그때 배달 플랫폼 공부를 했을 때도 그렇지만은 징동그룹이 물류에서는 중국의 내에서는 1위입니다. 네. 가장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헬스케어 본업에서도 이 그 약 배달하는 데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매출 상세 구조를 보시면 이제 약국 매출이 80%고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의료 서비스가 매출의 약 20%인데 향후 저희가 징동 헬스케어를 보실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이 온라인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이제 징동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지만은 약을 완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약을 픽업을 할 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배송을 하는 거,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프라인 또 약국하고 연계돼서 또 이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아무래도 약이다 보니까 어떤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복제약 중국은 이제 워낙 짝퉁도 많다 보니까 이걸 어쨌든 간에 보장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징동하고 알리바바가 어떻게 보면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뢰도에 어느 좀 정도 영향도 보상을 좀 있는 해주는 거는 거군요.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약을 제가 처방을 받으면 1선, 2선 도시는 거의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다 배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픈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한국은 제가 아무리 아파도 옆에서 약 사줄 사람이 없으면 직접 나가서 병원에 가서 저 병원 많잖아요. 네, 병원은 약도 많은데 또 많고. 어쨌든 걸어서 네. 나가야 되는데 중국 그러지 같은 않다. 경우에는 네. 집에서 핸드폰으로 이제 상담하고 약을 처방받을 수 그렇군요. 있으니까 네. 굉장히 이제 장점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병이 아닌 이상은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당뇨나 고혈압 그러니까요. 같이 만성질환. 정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약을 처방받아야 네. 되는 입장에서는 맞아요. 굉장히 네. 유용한 서비스인 거죠. 음. 이제 온라인 유료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제 온라인으로 유료 상담을 하는데 채팅 상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상 상담이 있는데 보통 뭐 한 건당 뭐 감기 이런 두통 이런 거는 뭐 처방하는 거니까 뭐 2,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3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실제 의사분이 해주는 건가요? 실제 아니면? 의사분이 하고 실제 있습니다. 의사분. 이제 바이두도 그렇고, 저 징동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핑안도 그렇고, 자체 의사 풀도
상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24시간 동안 실시간 상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게 가족 의사 구독 서비스인데 이제 패밀리 닥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주치의인 건데 그러네요. 한국에서는 네. 굉장히 고가여서 이거를 이제 이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왕진에서 네. 예전에 재벌분들 많이 맞아요, 드라마에 맞아요. 나오는 그런 저희가 항상 시스템이었죠. 병원에 가면 네. 가족력을 적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가끔 또 부모님 가족력을 정확하게 모를 그럴 때도 수 있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족 의사 구독 서비스가 처음에 징동에서는 연 18만 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줬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제 건당 비용을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는 10만 원대부터 지금 60만 원까지 지금 단가가 올라가는 상태의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방문 검사인데요. 이제 뭐 노약자 그다음에 시골에 있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자녀들하고 떨어져서 사니까 방문해서 뭐 진단 키트나 뭐 백신 같은 거를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이거는 뭐 어느 나라라 있는 거니까 건강검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이 서비스로 인해서 지금 징동 헬스케어가 이번 3분기 실적만 보시더라도 매출액은 한 28%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영업이익이 1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약을 구매를 해와서 재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 유료 의료 서비스는 어쨌든 BEP 매출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영업이익에 들어가다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인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 네. 이제 징동이 지금 현재 2억 명 정도 돌파했고요. 이게 중국 내에서. 네.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평균 일 50만 건인데 여기에 이게 허수가 아니라 80% 이상이 유료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이건 정도죠? 구독료가? 구독료가 이제 이거 케이스 바세. 아까 전에 뭐 상담 간단하게 하는 거는 2,000원 뭐 한국 돈으로 스탠다드, 하면 뭐 플러스 2,000원도 이렇게 있지만은 뭐 해주는군요. 고가 네.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도 있는 비싸네요. 거죠. 가족 네.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예, 그렇다 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가격이 뭐 저렴하든 고가든 간에 이게 허수가 아니라 80% 이상이 이제 유료 회원들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아마 한 5억 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직 성장률이 더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럼 다음이 알리바바인가요? 네.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재미나이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트래픽. 예, 보시면 왜냐하면 이제 타오바오랑 이제 티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트래픽을 많이 일으켜서 이 회원들을 모집하는 거 의미를 진짜 둔 것 특징을 같습니다. 잘 잡네요. 네, 그래서 재미나이가 너무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이제 매출 상세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의약품 아까 전에 징동은 80%였고 여기는 이제 85%고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아무래도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매출이 12%입니다. 근데 여기가 대부분이 입점 수수료, 그다음에 광고비. 그러니까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여기에 광고를 붙이려고 하는 뭐 이제 입점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구조고요.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알리바바가 징동에서는 약간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에 보시면 이제 알리바바는 아무래도 트래픽이 많다 보니까 이제 활성 이용자 수가 좀 이제 징동 헬스카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 그렇죠. 거죠.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니까. 네.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자 보면 이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징동 헬스인데요. 그래도 이제 알리바바 회사랑 이제 비교를 해서 보자면 징동 헬스 같은 경우는 물류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매출 규모도 그렇고 이제 아마 제가 뒤에서 핑한 굿닥터를 얘기하고 난 후에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제가 비교를 할 텐데요. 그래서 알리 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 때문에 광고 수익이 좀 높은 편이죠. 네. 핑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한 굿닥터라고 한국에서 많이 알려졌던 종목이고요. 평안보험 산하에 있는 네, 건가요? 산하에 있는 게 그래요? 맞습니다. 왜 발음은 핑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안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게 거예요? 이제 네. 그 한자로 평안이라고 한국말로 했을 땐 평안인데 아니, 최근에 중국어로 평안보험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네, 이제 네. 중국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발음이 핑안이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네이버명에서는 핑안 헬스케어라고 그렇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의료 서비스가 여기는 이제 45%고 여기는 이제 뭐 처방전까지만 발행을 하는 거고 징동이나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이제 약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배달이나 이런 서비스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서비스, 이제 검진이나 영양 상담인데 이거는 대부분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핑한 그룹이 아마 금융사 그룹사 직원분들이 아마 한 4억 명 정도 4억 명이 그래요? 네. 4억 명이 아니죠.
4억 명이면 엄청난 그죠. 건데요. 4천만 명인 네, 거죠. 네. 이제 그 중에 네. 아마 지금 10% 내외가 이 핑안보험을 이제 그렇군요. 구독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레드 컬러라고 표시해 놓은 게 이게 요양시설하고 연계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매출액은 비중은 적지만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중국에 가보시면 그 그러니까 요양원이 좀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게끔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처럼 뭐 이제 만 가구씩 이렇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이 요양원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한국의 의료기기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 가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런 시설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투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 좀 주가 흐름 차트도 보고 싶고 지금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또 매출이나 이익에서 더 큰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해외도 좀 진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나요? 이들 기업들이? 아무래도 네. 이제 의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국가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미국의 이제 대표적으로 AI 헬스케어 이제 이런 징동이나 알리바바와 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텔레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로 지금 중국 외에 대부분 국가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중국의 이 시장을 기업들한테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남아 국가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밸류체인 보시고 저희가 차트 한번 보면서 이제 얘기를 그럴게요.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징동헬스가 지금 시총이 31조 1위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14조고요. 핑하는 5조입니다. 근데 밸류로 보시면 징동이 29배, 알리바바가 34배, 핑하는 지금 100배가 넘었는데요. 핑한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적자였다가 이제 매출액은 줄더라도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사업권을 재편을 하면서 작년에 흑전에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이 회사들이 상장했을 때 밸류를 펄을 100을 이상 넘게 받았었어요. 이게 정부 높았네요. 정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미국 회사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텔레닥이 이제 그때 이제 상장을 했을 때 그때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밸류가 제가 알기로 거의 70배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적정 밸류로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징동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군데 회사 중에 보시면 마진율이 가장 좋습니다. 8%대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는 거죠. 저희가 함께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좀 종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흐름 함께 체크해 보는 거죠. 징동 네네. 그리고 핑안 헬스 또 다른 알리바바까지 함께 체크를 네. 해볼까요? 네. 저희가 징동 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차트를 지금 제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차트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트에도- 일봉으로 보시면 네. 이제 좀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지금 중국의 주식 시장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지금 10월 달 초부터 계속 조정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정이 선방했죠. 네. 양호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 보시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저희가 홍콩 달러 갔을 때가 퍼가 100배였던 거고 현재는 뭐 한 28 정도 되니까 저는 부담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리바바 헬스케어 주가를 한번 볼게요.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리바바가 아니라 알리바바 건강기술이죠. 아래쪽에 있었네요. 네. 네. 알리바바 헬스. 알리바바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일봉을 보시면 이제 지금 징동이랑 거의 이제 주가는 비슷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봉을 보시면 이제 조정을 받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이제 징동에 비해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징동이 이제 성장률이 더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알리바바보다는 징동이 좀 흐름이 더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핑한 굿닥터인데요. 핑한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네.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이름이 이제 워낙 이제 박혀있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봉이랑 주봉이나 지금 주가는 거의 뭐 너무 처참한 주가 흐름이 좋진 않네요. 네, 않죠. 근데 이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저의 뷰를 드리자면 저는 탑픽은 징동 헬스케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진율 개선이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그렇고 향후에도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엔 두 자리 숫자가 내년에 초과를 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네. 자체가. 근데 나는 바닥에서 정말 턴어라운드 하는 거에 강력하게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핑한 헬스케어가 글쎄요.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주가로서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네. 제가 이제 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가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도 사용하기 굉장히 이제 편하게 된 상황이고 그렇죠. 네. 정보도 너무 검색하기 쉽다 보니까 네. 아마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80% 이상은 다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각 전문가들이 이 종목들을 어떤 뷰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매매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더 알려주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AI 헬스케어에서는 또 이 세 종목에 좀 밸류를 많이 주셨는데 약간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 AI 헬스케어 분야에서 징동, 알리 그리고 핑한 보험을 말씀해 주는 사실 AI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또 미국이 좀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좀 굳이 중국 종목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오늘 정말 좀 크게 와닿았던 게 그 제가 오늘 이제 관련해서 그 삼성 기술 유출 관련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뭐죠? 그 딥시크에 네. 관련된 이슈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요. 오. 딥시크는 중국 관련 회사잖아요. 충성스럽네요. 그래서 이제 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게 관련된 기사나 뭐 관련 자료가 있냐 물어봤더니 다른 챗GPT나 이제 제미나이는 관련된 기술 관련된 유출 사건 사고 뭐 쭉 알려줬는데 이제 딥시크는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은 뭐 이렇게 지식개발권 보호를 중시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해서 아예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 역시 중국 AI의 이런 약간 리스크 요인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공감이 네. 많이 갑니다. 네. 이제 지금 최근에 보시면 Q1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미나의 버금갈 정도로 정리를 그렇게 하는 주장은 하고 있죠. 있지만은 네. 이제 타국가에서 쓰기가 맞아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있거든요. 저도 이제 딥시크 때 돌풍을 일으켰을 때 네. 핸드폰에 이제 그 깔았다가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 저도 이제 PC에서만 이제 검색용으로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허들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어떤 보완적인 부분을 각 나라에 맞게끔 또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힘들지 몰라도 동남아 국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남미는 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맞아요. 추가적으로 차트 네. 한번 보시면서 얘기할까요? 네. 이제 여기가 이제 힘센허스라는 미국 AI 회사이고요. 헬스케어 네, 기업이군요. 그 네. 코드명이 HIMS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주가들이 징동 헬스케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그래서 텔레덱은 뭐 워낙 많이 아시니까 그래서 이 힘센헬스랑 텔레덱이랑 좀 구분을 해서 중국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회사들을 이제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국내 건강기능식품 회사랑 미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AI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가 그래요? 뭐냐면 네. 지금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네. 아마 1인당 최소한 3개에서 5개 이상을 드시고 맞아요. 뭐 없으면 10개 안 이상에 되죠. 드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는데요. 네. 그게 어떤 분한테는 효과가 좋은데 어떤 분들한테는 효과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이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일일인 할 수는 없지만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나오는 표본을 10개로 이제 나누어서 내가 유산균을 먹지만은 유산균을 검사를 하고 난 후에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선택을 하게끔 지금 이제 도입을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징동하고 알리바바랑 핑한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가족력을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족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가 향후에 이 사람들의 가족력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나 이런 거를 이제 AI 뭐 신약 개발 회사들하고도 이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회사들하고도 이제 이런 사업 부분이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이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건 아마도 중국 정부에서 열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네. 지금 현재는 밸류는 하단에 있어서 아마 상승을 해도 내가 수익률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 한 50% 이상 정도 내에서만 아마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제가 50 이상까지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AI나 아니면 뭐 신약 기업하고 해서 이런 AI 플랫폼의 도입에 이 기업들의 데이터가 사용이 된다고 하면 아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이제 고고 행진을 할 수 있는 이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AI
헬스케어 중국 기업들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징둥, 알리 헬스케어 그리고 핑안 헬스케어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향후 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향후 움직임도 체크해보고 주목해 보도록 하죠.